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 15년을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기죽지 않게. 식당을 팔아 50평 아파트를 샀고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저녁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4명이 웃는 동안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병원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내 거잖아. 지금 팔고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어나자마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투명인간. 30대 중반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남편이 떠난 날 아침 아들은 7살이었다. 조그만 손을 쥐고 영안실 복도에 서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틈이 없었다.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눈물보다 먼저였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시장통 기퉁이 작은 국밥집 주인을 찾아갔다. 전에 잠깐 일손을 거들어준 적이 있는 곳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제가 새벽부터 나올게요. 설거지부터 뭐든 다 할게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벽 4시 반.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아들을 이불 속에 잘 밀어넣고 현관문을 소리 없이 닫고 아직 불 켜진 집 하나 없는 골목길을 걸었다. 손이 트고 발등이 퉁퉁 부어도 아들이 학교에서 우리 엄마라고 말할 때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남들처럼은 못해줘도 기죽지만은 않게. 그것 하나로 버텼다. 몇 년이 흘렀다. 할머니가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가게를 정리하려 한다고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권리금을 치르고 그 작은 국밥집을 인수했다.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지금도 본인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되었다. 늘 그랬듯. 메뉴를 조금 바꾸었다. 손맛을 살렸다. 아침 일찍 오는 장사꾼들, 점심때 몰려드는 공사판 인부들, 저녁이면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그녀는 누구에게든 똑같이 뜨겁고 넉넉하게 대접했다. 입소문이 났다. 단골이 생겼다. 식당은 조금씩 살이 붙었다. 아들은 자랐다.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상을 차렸다가 혼자 치웠다. 그래도 아들의 책상 위에 올려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보던 날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으로 실컷 울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그녀는 식당을 정리했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벽마다 나가 기름 냄새와 함께 살던 곳이었다. 마지막 날 가스 밸브를 잠그고 불을 끄는데 손이 한참 머물렀다. 이 문을 닫는 순간 한 시절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50평. 베란다에서 저 멀리 산이 보이는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다. 처음으로 갖는 내 집이었다. 아들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다. 엄마, 나 거기서 같이 살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럼 물론이지. 당연하지. 아들이 결혼을 했다. 며느리는 서울 태생의 조용한 여자였다.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뻤다. 아이 둘도 금세 생겼다. 큰 손자는 5살, 작은 손자는 3살. 집안이 아이들 발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행복했다. 적어도 한동안은. 저녁이 되면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둘이 소파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댔다. 그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다. 그녀는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헹구며 가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냥 바빠서 그러려니 했다.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고 아들도 퇴근하면 피곤할 테니.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었다. 한 달이 가도 2달이 가도 저녁 설거지를 마친 그녀에게 아무도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소파는 넓었다. 그냥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간식을 만들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 그 모든 일이 끝나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으면 거실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다. 돈 한 푼 안 드는 식모.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싱크대를 닦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순간이었다.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옆구리와 무릎에 통증이 퍼졌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했다.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실은 작고 조용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편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내 거잖아. 그때 가서 팔지 말고 지금 팔고 어머니는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 그러게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집이 팔리면 우리도 여유가 생기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분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어딘가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 아니 어쩌면 그동안 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완전히 사라진 느낌. 그 목소리들이 병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알겠어. 태어나던 날 그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며느리가 짐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고마워. 그녀는 자리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열었다. 항공사 앱을 검색했다. 과맹 항공권. 4인 가족 한 달 일정. 날짜를 고르고 좌석을 고르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너희 가족 여행 한번 다녀와라. 오래 못 쉬었잖아. 손에 든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항공권 4장과 호텔 예약 확인증이 있었다. 괌이야. 한 달 동안 쉬다 와.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며느리도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눈이 동그래졌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내 식구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방 안에 있었다. 아들이 문 앞에서 멈칫하다가 말했다. 엄마 다녀올게. 무릎은 좀 어때? 다 나았어.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소파, 텔레비전, 아이들 장난감이 담긴 바구니, 주방의 싱크대, 창밖 계산. 전화를 들었다. 부동산 중개소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 급매로 내놓겠다고 했다. 며칠 안에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부동산 소장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한번 해보겠다고. 사흘 만에 계약이 됐다. 일주일 후 잔금이 들어왔다. 그 사이 그녀는 짐을 쌌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들 가족의 짐은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정리를 맡겨두었다. 창고에 보관해 줄 거라고 했다. 충분히 넉넉하게 비용을 치렀다. 도시 외곽의 작은 빌라였다. 2층짜리 오래된 건물 2칸짜리 방. 베란다에서 논이 보였다. 바람이 불면 들풀 냄새가 났다. 이사하는 날 짐차 하나가 전부였다. 짐꾼 2명이 1시간 만에 다 옮겼다. 그녀는 빈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경운기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래간만에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다.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라면 하나를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이 오랜만이었는데 맛있었다. 한 달 후 전화가 왔다. 아들이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팔렸다고? 우리 짐이 왜 창고에 있어? 엄마 지금 어디 있어?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논에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들풀이 일렁였다. 아들아. 응? 응, 엄마. 이제 내 힘으로 내 가족이랑 잘 살아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놨어. 주소 문자로 보낼게. 찾아가. 엄마, 잠깐만. 엄마, 나 지금 많이 놀랐어.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계속 뭔가를 말했다.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다. 논 위로 붉은 노을이 깔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사다 놓은 달걀이 있었다. 오늘은 계란말이나 해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기름이 지글거렸다. 창문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달걀을 천천히 말았다. 투명 인간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다. 혼자서 천천히 맛있게. 에필로그.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바람소리, 새소리.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밥이 맛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똑같이 집을 팔고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아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다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켜두셔야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